안녕하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귀로 편하게 들려드리는 귀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격동의 시대를 정면으로 살아가야 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한반도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한국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의 아들 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시대의 변화와 불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이 된 그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은 하늘을 나는 일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중화민국 공군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 조선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비행 기술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타국에서 조종사로서의 기반을 쌓아갑니다. 이 경험은 훗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945년 광복이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김신 역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익힌 비행 기술을 조국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창설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공군은 조직과 장비, 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지키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이어가던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북한군의 기습남 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불과 며칠 만에 전선이 무너질 정도로 빠르게 전개됩니다. 수도 서울은 단기간에 함락되고 국군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지상군은 재정비할 시간조차 부족했고 전선은 빠르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공군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제 막 창설된 조직이었던 공군은 전투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훈련기와 연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가진 조종사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씨는 조종사로서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공군의 역할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정찰과 연락, 그리고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 지상군이 급격히 밀려나던 상황에서 하늘에서의 정보는 전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김신을 포함한 조종사들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출격을 이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체, 부족한 연료와 장비, 그리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조종석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려갔고 결국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은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공군은 버텨내는 데 집중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엔군 공군 전력이 합류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작전이 가능해졌고 항공 전력의 규모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미 공군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면서 제공권은 점차 유엔군 측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서서히 균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전선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찰은 더욱 정밀해지고 보급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지며 지상군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공군 역시 변화를 맞이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참여하는 전력으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김신 역시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공군에 남아 작전과 조직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양상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직은 점점 체계를 갖추게 되고 조종사들은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초기에는 부족했던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장비, 인력, 작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김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군에 남아 대한민국 공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참여합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후배 조종사들을 양성하며 공군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며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이후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속 인물을 단편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선택과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김신의 삶 역시 일제강점기, 광복, 그리고 전쟁이라는 시대를 지나 이어진 하나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화려하게 꾸며진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시대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이어가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 그 시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